안녕하세요. IM증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의 이창근 세무사입니다.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된 변화사항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될 세율이 좀 변동이 됐고,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에서 자녀공제액 상향 등 내년에는 아마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변화사항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정사항의 첫 번째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최저한의 구간 조정과 그리고 세율 구간의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 원까지만 10%의 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10% 구간을 2억 원까지 확대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현행 규정대로 2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2,91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개정이 된다면 1,940만 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 예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세 공제 제도 중 자녀 공제액의 상향입니다. 상속공제 중에서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액이 포함된 그 밖의 인적공제, 요거를 합해보고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기초공제액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해봤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밖의 인적공제액이 계산되는 방식과 그 금액 때문인데, 그림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녀공제액 같은 경우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중 65세 이상의 연로자에 대해서는 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천만 원, 장애인은 기대여명 연수에 매년 1천만 원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인데, 이래서 그 밖의 인적공제액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했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밖의 인적공제액 중 자녀공제액의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면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거의 항상 커지게 되면서 일괄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서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개정안을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피부로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때는 사전증여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최초로 증여한다고 가정한 그런 경우입니다. 2억 5천만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2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현행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1억 원까지는 10% 세율 구간, 1억 원 초과분부터 2억 원까지는 2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총 3천만 원의 세금이 산출되고, 여기에서 신고세액 공제 3%를 차감한 2,91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2억 원에 대해서 모두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의 세금이 산출되고, 신고세액 공제 3%를 차감한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살펴보면은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 기준으로만 보면 970만 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셈인데, 따라서 이제 이미 1억 5천만 원 정도를 증여하신 적이 있고 올해 추가로 더 증여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요 증여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속재산 규모를 20억, 30억, 70억, 그리고 90억 이상으로 나눠서 자녀공제 상향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상황이 변화하면은 세액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정들을 좀 많이 단순화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산이 20억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인데요. 현행 규정대로라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해도 5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액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늘어나게 되면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액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아도 자녀 공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많아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배우자 공제액을 월등히 많이 늘어난 자녀 공제액이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규모가 20억인 경우에는 자녀가 2명만 되어도 상속세가 아예 나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산이 30억 원 규모인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규정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녀의 수가 늘어나도 자녀 공제로 인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배우자 공제액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반면에 개정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녀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 다소 상속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지만, 자녀가 3명이게 되면은 상속세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현행 규정 대비 90% 이상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이 70억 원 규모인 경우인데, 현행 규정보다 개정안에서 상속세 부담이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자 공제액이 30억 한도액에 걸려서 자녀 공제가 확대된 것에 대한 효과나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감소된 효과가 오히려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 규모가 90억 원이 넘어가게 되는 규모인데,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혹은 이제 3명이든 배우자 공제액의 한도는 이제 30억 원에 걸리게 돼서 최대 배우자 공제액은 30억 원 정도까지밖에 받을 수 없게 되고, 자녀가 많아짐에 따른 자녀 공제 효과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상속재산 규모가 20억 원, 30억 원 정도일 때 세법 개정안의 효과를,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자녀가 많아짐에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7월 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 그 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정말 말 그대로 정부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 정부안이 연말에 입법이 되는지 국회 통과 여부를 반드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계산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세액도 많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실 때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 IM증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창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